분명히 인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 뇌의 크기의 10분의 1 정도. 이 자리를 지금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1초나 5초에 한 번 단타를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1초에 100만 번도 단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가속화되는 걸 느끼고 있고요. 올해야말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까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각 단위 서비스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인간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생성 AI에 대한 뇌의 크기로만 본다면 인간 뇌의 크기의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쓸 수 있고 방송 작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AGI라고 불러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처럼 다양한 지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선 이 AGI라고 하는 우리는 초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초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어떤 힌트가 발견이 되고 있고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격차를 몇 년이냐 또는 얼만큼 수준이라고 단기적으로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숫자로 본다면 인간 두뇌 10분의 1 정도까지는 현재 쫓아왔고, 근데 인간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 10분의 1을 단 한 곳에 쏟아붓게 되면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과 뛰어난 지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챗GPT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멀티모달리티를 갖는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우리말에 없는 단어인데요. 멀티모달리티에서 그 모달리티는 제가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의 모달이고요. 감각을 느끼면 그것도 하나의 모달이고, 귀로 들으면 하나의 모달이고, 눈으로 보면 하나의 모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모달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멀티모달리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손동작을 동시에 하고 상대방도 인지를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은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통합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시작이 이제 올해 출시가 본격적으로 돼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미나이 울트라가 멀티모달리티에 관련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특히 최근에 오픈 AI에서 내놓은 소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생성 기술 중에서 이미지 생성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는 예전에 GAN이라고 얘기해서 GAN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최고로 사람이 구별할 수 없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기술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기술은요,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학습을 할 때 노이즈를 섞어가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다 노이즈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노이즈를 계속 섞으면. 그럼 생성을 할 때는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한 영상으로 생성해 가는 기술이에요. 이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기술이 한 4,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달이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이런 기술에 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라라고 이번에 나온 건 여기에다가 트랜스포머라고 얘기하는 챗GPT의 핵심 뇌를 같이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컨텍스트라 그러죠. 상황 정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증강을 했어요. 이 기술이 바로 소라의 기술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라가 완벽하게 무슨 논문이나 이런 걸 발표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작동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비슷한 걸 오픈소스로 내놓기도 한 거죠. 1분의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선 사실 1시간 이상의 굉장히 10억짜리의 장비가 돌아가야지 1분의 영상이 생성이 된다는 것도 현재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소라 기술을 더 고도화시켜서 올해 연말까지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오픈 AI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만 주고받아서 텍스트로 질문하면 답을 쓰는 거를 넘어서서 영상도 생성하고 또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해도 할 수가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통합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부분에서는 해치펀드라는 말씀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 벌기 위한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해치펀드들이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전략 부분이 예전에는 연봉을 10억에서 100억씩 받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가득히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지금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되냐? 전 세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전 세계를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은 기껏해야 1초나 5초에 한 번 단타를 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1초에 100만 번도 단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퀀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는 기술을요. 이 퀀트가 AI 퀀트로 벌써 미국 중심에서는 5년 전부터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연구되고 있기도 하고 몇몇 중요한 회사들이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한 게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네, 제가 제 아내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용돈을 벌어야겠더라고요. 영화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면.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었으니까 올해가 딱 만 30년이 됐습니다. 그 지난 30년이 제 인생이 보다 지난 3년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축적한 것보다. 그리고 지난 3년보다 지난 3개월이 더 짧았던 것 같고요. 지난 3일이 지난 3개월보다 빨랐던 것 같습니다. 더 짧은 게 아니라 더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가속화되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전 세계 저처럼 AI 연구자들이나 AI 개발자,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요즘 경쟁과 미래의 선두를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혁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국내에도 생태계가 미국처럼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솔트룩스나 네이버 또 LG AI 연구원처럼 자체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 외에 응용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죠. 아마 전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도 미국이나 중국에는 참 많이 못 미치지만 경쟁할 만한 능력과 역량이 있는 기업들과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야말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를 타겟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기껏해야 인구 5천만에 사용자 2천만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영어권만 타겟을 한다고 하더라도 5억 명이 넘어가거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투자 규모도 100배가 차이 나죠. 국내 인공지능의 투자를 예를 들자면은 100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 AI 기업은 1조를 받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차이가 나는 게 혁신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뾰족한 애플리케이션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현대기아자동차에, 이런 것들이 삼성 휴대폰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드는 많은 제품들에 올라가고 수출될 수 있도록 집중만 한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대범하고 큰 그림과 꿈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숫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불가능한 숫자이냐?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중국 주식시장에 시총 빠진 게 실제로 9천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흘러다니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젠슨 황 얘기처럼 그 돈 전체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것들을 모으기도 만만치는 않겠죠. 그럼 1000조는 모을 수 있을까? 저는 어쩌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00조는 모을 수 있을까? 훨씬 더 가능성 많고요. 100조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뛰어다니냐에 따라서. 결국은 샘 알트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생성의 AI를 넘어서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샘 알트만이 거기서 멈추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샘 알트만 조직이 지금 취약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요. 그게 바로 하드웨어 분야입니다. 하드웨어 분야라고 그러면은 샘 알트만이 가장 열정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부분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지만 반도체 제조사가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설계할 수 있는 기업, 특히 GPU를 포함한 CPU를 포함해서 하는 기업이 어디가 또 있을까요? 2등은 어딜까요? 2등은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또는 CPU를 가장 현재 많이 만들고 있기도 해요. 맥북에 들어가 있고 이미 우리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3등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과 아마존이 앞다툴 것 같아요. 현재로선 구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마 10등 안에는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는 그 AI 반도체를 설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기반해서 자신의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에 로봇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몸과 팔을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형태냐, 우리 집에 있는 청소 로봇 같은 거냐 하는 것은 두 번째를 치더라도 어쨌든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왜냐? 자율주행 자동차도 로봇이거든요.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그러면 로봇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로봇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체계를 확보를 하려면은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까요? 저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의존을 하고 있는 TSMC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큰 축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고려를 해본다면 실제로 미국 시장에 대한 AI에 대한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키우면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보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를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이면 세계 최고의 전산센터, 컴퓨터 센터나 IDC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본인이 다 만들 거예요. 반도체를 지배해야지 AI를 지배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로봇을 얹게 되겠죠. 이 과정이 만약에 단돈 100조, 단돈 100조라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데 9천조를 얘기하니까요. 100조만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아주 큰 그림을 9천조라는 아주 그 상징적인 숫자로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천 기술은 모두 구글이 만들었고요. 그 원천 기술을 응용을 하고 시장에 검증을 했던 거는 시간으로 보자면 1년 정도 오픈 AI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3, 4등하고 비교하자면은 거의 3등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클로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비교를 해도 한 1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 규모와 사용자를 보다만 마켓셔의 거의 8, 90%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픈 AI의 지금 일대 주주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리고 그 오픈 AI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는 환경도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펀드레이징을 올려가고 또 거기에서 주주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진짜 원하느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전략과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의 경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기업으로 가져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주주로만 남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시가총액 1위가 되기는 5년 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30년 후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역학관계가 지금과 같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반도체 공정 및 공장 자체도 점점 더 자동화되거든요. 맨 처음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프레스를 찍어서 만들어내겠다고 했을 때 포드, 현대자동차, BMW 모든 회사들이 다 야, 이건 자동차 산업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니네 3년 내에 망할 거야 그랬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공장이라는 건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라인에서 제품이 고정돼 있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근데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라는 것은 제품을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프레스에서 쾅쾅 찍어내서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도 낮습니다. 결국은 테슬라의 혁신은 기존에 가지고 와 있었던 모든 기존 생산 방식이라는 걸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그럼 기가팩토리라는 그 체계를 쫓아갈 수 있느냐, 다른 기업들이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전혀.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은 TSMC를 맡긴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설계하거나 또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와 같은 범용 AI 칩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돌리려고 하는 오픈 AI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설계한다라고 하면 그 설계 인력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미국이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그럼 그 인력들 스카우트 해가겠죠. 그 돈 갖고. 어디에서요? 애플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그리고 또 구글에서 스카우트 해가겠죠. 막대한 돈으로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TSMC에다가 아마 맡겨서 생산을 하고 검증이 되고 나면 그 라인 자체를
아마 완전히 혁신적인, 다시 얘기해서 자동차 라인하고 완전히 다른, 기존에 있는 라인하고 완전히 다른 자동차 생산 기지를 기가 팩토리라는 걸 만든 것처럼 그렇게 미국에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만 잘하면은 사실은 생산 비용은 5분의 1로 낮출 수도 있게 되고, 또 그 생산에 들어가는 인력을 1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도 있고 1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엔 또다시 AI가 들어갈 거예요.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운영 관리를 하는데, 이런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제 regulation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소송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송과 규제 관련된 것들이 속도를 얼마나 줄이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샘 올트만이 쫓겨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지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전 과제예요. 왜냐하면 샘 올트만은 대표이사인데 지배 구조를 못 갖고 있어요. 창업자가 아니에요. 창업자이긴 한데 자기 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처럼 또는 젠슨 황처럼 그렇게 기업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자기 손으로 쥐고 있지 못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극복 가능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통수죠. HBM3가 됐던 4가 됐던 점점 더 큰 밴드위스와 더 초고속, 더 넓은 밴드위스의 메모리를 더 열심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선도력을 더 높여가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삼성보다 현재는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중요한 고민을 해봐야 되죠. TSMC로 왜 회사들이 몰리냐? TSMC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디자인 하우스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름다운 반도체를 설계하면 저희는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삼성은 반도체 설계도 직접 하고 직접 만들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설계해서 만드는 것과 TSMC 중 완전히 파운더리 사업을 하는 것에 관련된 걸 둘 다를 동시에 해낼 수 있냐 하는 도전이 있는 거고, 그거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냐 하는 것까지 이제 헤쳐나가야 될 길이 많은 거죠. 도전 과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